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백무호, 주의현입니다. 여러분, 식품영양이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두들 일단 영양사가 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하지만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면 영양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식품 영양에서 배우는 학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푸드서비스 매니지먼트, 커뮤니티 보건 영양, 식품 개발 연구실, 마지막으로 임상 영양학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각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보건영양 연구실입니다. 커뮤니티 보건영양은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의 영양관리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보건교육, 식생활 및 건강 관련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응용 영양학 분야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황정현입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지역사회 영양학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지역사회 영양학 실험실은 생애주기별로 그 식행동 및 관련 그 요인을 분석하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노인 등 대상별로 영양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에 필요한 매체를 개발하고 영양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보건 영양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는 그 보건소나 학교, 그리고 병원, 산업체 등 여러 지역사회의 영양사나 보건교육사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나 보건교육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 대상별로 영양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그 매체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그 전문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품개발연구실입니다. 식품개발은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질감을 가지는 식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기업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들은 여러 식품 개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품의 맛과 기호도 외에도 영양적,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식품 개발을 위하여 폭넓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장영빈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실험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식품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은미 교수님께서 지도하는 연구실로 다양한 식품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선택 및 섭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식품학이나 조리 원리에서 배웠던 식품을 이루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하거나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의 변화를 연구하고 직접 여러 기계로 분석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품에서 빨간색 색소를 띠는 안토시아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품 내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다양한 기계들로 분석하고 그 성분들이 몸속으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개발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식품학이나 식품화학 조리 원리와 같은 과목을 배우고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면 영양사 외에도 다양한 식품의 전문가로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식품회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개발 부서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같은 식품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졸업생들이 대상이나 CJ, 마켓컬리와 같은 기업에서 관련 직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임상영양학입니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로서 환자의 영양 진단, 영양 상담 및 중재,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 질병의 빠른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전문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필습기관으로 상계 100병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영양연구실 소속 안예린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대학원생들이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공간이며 저희 연구실은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을 담당하고 계신 양수진 교수님께서 지도하는 연구실입니다. 다양한 영양 관련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영양관리 및 영양 준재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는 실험과 인체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영양 관련 물질이 특정 질환의 주요 대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리고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과 신장질환 그리고 당뇨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상영양과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병원에 임상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전공 과정 중에서 실험 기법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국가연구소, 영양유전체 분석기업, 그리고 환자용 영양식품기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기업 등의 근무가 가능하시고 현재 많은 졸업생분들께서 대형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임상영양사로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서비스 매니지먼트 연구실입니다. 푸드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음식이라는 상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경영의 한 분야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푸드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한식의 세계화 역시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되고 있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서비스 연구실에서 조리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배정숙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푸드서비스 연구실이라고 단체급식이나 외식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학업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되게 대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단체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이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의 급식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대상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분들을 조리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영양 교육을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그 개발한 자료들을 또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푸드 서비스와 관련된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푸드 서비스고 단체 급식이나 외식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급식 업무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 그리고 급식 업무와 관련돼서 해썹이나 위생 그런 업무들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뉴를 개발해서 각 대상에 맞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그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저희 반에 졸업한 연구생 중에서도 기업체에 들어가서 해썹 업무를 관리를 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단체급식에서도 전체적인 메뉴를 조정하고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쪽의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품영양학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4가지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학우들과 함께 우리가 식품영양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희 말고도 재학생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3학년 신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3학년 정예진입니다. 네, 지금부터 OX 퀴즈로 식품 영양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문제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식품 영양학에서는 요리를 많이 한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식품 영양학에서는 영양소에 대해 배우고 조리를 실습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조리 원리라는 학문으로 접근합니다. 요리를 주로 하는 과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문제. 식품 영양학과만이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식품 영양을 전공하고 영양 관련 교과목을 52학점을 이수하면 영양사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해도 교사가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에도 교직 이수 과목이 있고 이를 이수하면 영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식품 영양학과 화장품 제조는 관련이 없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떤 성분과 반응하는지 배우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화장품 제조회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식품 영양을 전공하면 식품공학 강의를 들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네,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은 엄연히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혹은 청강 및 교양으로 식품공학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 경우 두 전공이 모두 있어서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쉬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맞아요. 보면 볼수록 장점이 많은 전공인 것 같죠? 그렇다면 서울여대 식품영양을 전공하기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왜 식품영양학 전공이 아니라 식품응용시스템학부죠?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식품응용시스템학부로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후 식품영양학 전공과 식품공학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식품과 관련된 여러 진로를 체험해 본 뒤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입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들 왜 서울여대 식품응용시스템학부에 입학하셨나요? 먼저 저는 식품공학과 영양을 놓고 고민하다가 경험을 해보고 확실히 정하고 싶어서 이 학부에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식품 영양이 저랑 더 잘 맞아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과의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저도 1학년 때는 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 교수님들 수업을 들어보고 나니까 단번에 영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다들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바로 민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도 그걸로 들어왔어요. 저도 그걸로 들어왔어요. 그럼 수능 최저 학점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좋았어요. 그럼 자소서도 쓰셨겠네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문과에서 교차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납득시키기 위해 식품 영양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관련된 학습 경험,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에 대해 주로 서술했어요. 또한 고등학교 시절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융합적인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식품 전공을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또 이제 서울여자대학교가 이제 중요시하는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썼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과 관련해서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꿈이 3년 내내 이쪽 계열이었고 그것과 연관해서 과학, 화학 내신 부분이 좀 특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 교과 습득사항이 좋았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같은 전형으로 입학하셨는데도 자소서에 다 강조한 부분이 다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다르게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학과의 경우
과학 논술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학 논술보다는 훨씬 쉽다 보니까 과학 논술은 이제 정확한 답을 적는 것과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다듬는 연습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한 전형 말고도 서울여대 입학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으면 각자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씩 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그러면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여성분이시라면 다 한 번쯤 하시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 학교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향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다들 뭐 예민할 것 같고 뭐 성적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이 학교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상 와보니까 다들 뭐 착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편한 부분도 많고 공부도 생각보다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네, 저는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이 학교를 꺼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 여러 전형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고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전형마다 어떤 능력이 강조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자신의 생활기록부, 성적 모의고사 등에서 자신이 자신 있는 항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두 원하는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데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 현재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아마 들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느라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약 4달 정도만 더 고생하면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서 우리 에코캠퍼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제가 그럼 마무리할게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아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금까지 식품영양학에서 배우는 것, 식품영양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그리고 저희의 입시 경험까지 공유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아직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체험 2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실험은 뷰박스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입니다. 식품영양학 전공인데 왜 손 씻기 교육을 하나요? 손 씻기는 조리자가 세균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식품의 위생관리는 식자재를 다루는 식품영양학 전공 학우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이 박스로 촬영을 해볼게요. 손에 먼저 이 형광 물질이 함유된 로션을 먼저 발라줄게요. 조금만 할게요. 네. 손은 일상생활에서 물건들을 많이 만지는 곳이다 보니 오염되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손톱 틈이나 네, 이렇게 주름 같은 데 사이에 형광물질 하얀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손 씻은 후에 손을 잘 씻은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 세균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 형광물질이 함유된 로션을 다시 발라서 이 립박스에 다시 넣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촬영한 거에 비해서 이런 손톱 틈이나 아니면 주름 사이 같은 것들이 형광물질이 좀 많이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보시다시피 형광물질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톱 틈 같은 거. 그러니까 손 씻기를 할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꼭 손톱 틈이나 주름 사이 같이 좀 잘 안 씻는 부분도 깨끗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 실험은 식품 영양의 기본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식품영양 전공 학우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위생관리를 하진 않잖아요. 실제 세균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세균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실험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ATP 측정기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실험을 도와주시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김미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미정 교수님, ATP 측정기의 원리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ATP라고 하는 물질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라면 누구나 이 에너지를 갖다가 캡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기분자를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만들어야지만 살아있을 수가 있고요. 이 ATP 측정기를 이용해서 ATP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된다면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 원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TP 측정기로 어디를 측정하면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우리 학생들이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 ATP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측정을 위해 한번 제 핸드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측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면봉에 세균이 골고루 잘 묻을 수 있도록 깨끗한 생수를 먼저 촉촉하게 묻히고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골고루 묻힌 다음에 그립톡이 있네요. 여기도 손으로 많이 만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약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든 다음에 자,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표면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ATP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핸드폰에 얼마나 나올지 너무 두려운데요. 와, 910이 나왔는데 이게 많은 숫자인가요? 네, 그 식품위생상 안전한 기준은 300 이하로, 300 아래로를 안정한 위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 이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표면 오염도가 좀 위험한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최근에는 알코올 티슈로 소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수시로 소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키보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이 키보드의 표면 오염도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키보드들은 이제 틈새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끼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소독을 하는 일이 거의 드물죠. 네. 또 이제 학생들은 PC방 같은데 밀폐된 공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간혹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에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2805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공체험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하듯이 이런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실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영양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네, 식품 영양학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저희의 입시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로 오세요.